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앤 영남TV의 임정섭 국장입니다. 22대 총선이 어느덧 이제 7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할 분은요, 부산 진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종혁 후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총선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부산 진구를 이끌어 나갈 일꾼을 뽑는 지금 선거를 한창 준비 중에 계시는데 네.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금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는 매일 선거 운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출근길에 나서는 우리 주민들께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예. 이제 일상의 피로를 푸시러 저녁 식사로 오시는 분, 또 저녁에 또 한잔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찾아가서 또 인사를 드리고요. 예. 가면은 참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하루 종일 뛰었던 선거 운동의 피로가 네. 그런 시간에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남들 술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영암 돌리시다 보면 나도 한잔 하고 싶을 것 같아서 피로가 더 쌓일 것 같은데. 아니 저 간혹 가다가는 이 후보 이종혁 후보 한 잔 하고 가시라고 네. 또 권하시는 저 유권자분들도 네. 계십니다. 뭐 그럴 때는 제가 적절하게 사양 또 혹은 또 어떨 때는 아주 또 저도 기분이 좋은 자리에 가면은 예. 한 잔을 또 받아서 같이 유권자들과 하여튼 예. 그렇게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주민분들의. 제가 사실은 처음 이곳에 와서 제가 18대 국회의원을 이곳에서 지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종합상황실의 조직단장, 그 뒤에는 또 우리가 어려워졌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또 대통령 후보의 특보단장,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모시고 정권을 재탈환해올 그때는 동서안 미래위원회의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국회의원을 안 해서 그렇지 정치에는 늘상 곁에 있고 당을 위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종혁의 정치는 견시도 쉬지 않고 해온 정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부산 진구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었고 이제 후보자로서 앞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물론 네. 이제 당에 우리 경선도 있을 거지만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출마한 계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왜 22대 총선에 나가게 됐는지 네. 그 출마의 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출마의 계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어쩌면 저는 그것을 왜 이종혁은 정치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저는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라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옛날 우리가 초근 목표하고 북한보다도 더 가난한 시절이 1960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우리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소위 한강의 기적 세력들이 오늘날 산업화의 성공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제2의 경제 성장과 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그 바톤을 이어받는 정치 세력과 세대가 제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선봉에 서서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국민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의 세대들, 그래서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G1, G2 국가, 이런 국가가 되었다. 세계 중심 국가가 되었다. 경제 선진국가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복지 선진국가가 되었다. 그런 정치의 일원으로서 저는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지금 부산이 어렵습니다. 역시 경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만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나버리고 먹고 살만한 경제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왔고, 이 부산 진구에 어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산업을 여기에 가져와서 이곳 부산 진구가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고기 눈알과 같은 중심 지역으로 만드는 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예.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예. 이 문명 전환기에는 문명 전환기의 경제 도약의 방식과 계획과 설계와 디자인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게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는 이번에 꼭 국회에 입성을 해서 부산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 그런 지역,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예. 이것이 제 출마의 계기고 배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시는 것 중에서 이종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종혁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정치 철학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군지, 이종혁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나는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앞서서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군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은 예. 윈스턴 처칠. 처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네. 이끈 영국의 위기로부터 영국이 독일 히틀러의 침공을 그렇죠. 받아서 위기에 빠졌던 조국을 구해낸 네. 그 윈스턴 처칠의 리더십을 저는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예. 외국 정치인으로서 윈스턴 처칠을 들 수 있고요. 국내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1차로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끄는 데에 목숨을 걸었던 김영삼 대통령, 이 분들이 제가 롤 모델로 삼는 존경하는 정치인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럼 처칠도 사실 약간 불도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독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2차 세계대전에서 당시 뭐 런던 대공습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런던이 이제 불바다가 되기도 했고 뭐 그런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끝내 전쟁을 이겨낸 뭐 또 그런 승리의 대명사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약간 좀 닮은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처칠과도 이 별명이 불도저라고. 제가 18대 국회 때 4년 동안에 뭐 제 자랑 같아서 조금 뭐합니다만 자랑하셔도 됩니다. 다선 의원이 한 일보다도 초선 이종유 의원이 더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이제 저한테 찬사를 보내주셨고요. 뭐 저에게는 참 과분한 찬사입니다만은 그때 저에게 붙여준 게 정말 일을 하면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추진력에 관한 하는 대한민국에 따라갈 정치인이 없다, 국회의원이 없다, 이래서 저한테 붙여준 당시 우리 주민들의 제 정치적 별명이 불도저였습니다. 아까 윈스턴 처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저는 그분의 용기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힘이 받치지 않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위장된 평화이고, 독재 나치 히틀러에게 굴복하는 평화는 그것이 무슨 진정한 의미의 평화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획득해야 된다. 나는 그런 류의 그 굳건한 기계와 정치 지도자로서의 결단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중히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 정치계를 보면은 네. 국민인 저조차도 좀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허구원을 쌓고 자기들끼리 단합하지 못하고 민생보다는 권력의 이익에 쫓아가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계의 모습이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염증을 느끼니까 오히려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조금 그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정치계에서 구신과 같은 존재세요. 오랫동안 있었던 진짜 보수 정치계의 뭐 산 증인이시기도 한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봐도 정치는 분명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가 좀 발전하고 나아져야 될 텐데, 과연 지금의 여야의 정치가 과연 그러한 정치인가, 이런 점에 관해서는 솔직히 저도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해야 될 텐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역전 현상,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고 개가천선해야 되는 개가천선. 예. 그런 저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민의 일꾼이라고 해서 뽑는 거고,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4년 동안 일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과거의 정근대 시대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국민들을 통치하는 방식, 갈라치기였거든요. 이런 것들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갈라치기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치의 제일 첫 번째 부정적 갈라치기는 지역 감정을 가지고 갈라를 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서를 갈라치는 것이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계층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양대 정당이 권력을 쟁취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서 예. 오로지 정치를 어떻게 자기 진영의 사람을 자극해서 결집시키고 그래서 정권을 쟁취하고 권력을 누리느냐 예. 이런 데만 몰두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들이 저는 온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치가 계속 되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정치를 역사의 대안길로 밀어내고 이제는 희망적이고 미래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재편하는 것, 또 그러한 정치인들을 국민 여러분들 손으로 길러서 그들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갈라치기의 해결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우리 이종효 후보 하면은 네. 약간 4차 산업혁명이나 IT에 대해서도 좀 일가견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뭐 일가견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관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다. 예.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를 맞았다는 예.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농경사회에 머물 수 있는 나라를 산업구조로 옮겨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렇죠. 경제구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예. 성공의 기적의 역사를 쓴 거죠. 그런데 지금 문명의 전환인 4차 산업혁명이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산업혁명기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소위 경제성장의 설계 디자인과 행동 방식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UIT 관련된 예. 블록체인이라든지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메타버스. 예. 더욱이나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예. AI 부분입니다. 오. 이것은 인간의 진짜 문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니까요. 제가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 다 아시는 그 애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2대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 약 2,500개의 상장 기업, 거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삼성, 현대, LG, SK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 2,500여 개의 기업 가치 합산보다도 미국의 애플이라고 하는 한 IT 기업의 소위 시가총액이 더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예.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계 12경제대국인데 4차 산업혁명기에 소위 이러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애플 같은 회사를 네. 한두 개만 만들어낸다면은 대한민국 그냥 세계 경제 5위대국,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1, G2 국가가 그건 그냥 몽상이 아니라 네. 우리가 현실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고령화 인구 시대를 맞고 있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맞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대적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70, 80이 넘어서면은 온몸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유, 무릎 그렇죠. 관절이 아프고요. 예. 눈이 침침하고요. 피부는 저 주름이 깊게 패이고요. 머리털은 빠지고요.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의료 바이오 이 과학 기술을 예. 가지고는 이런 노화를 젊게 되돌리는 기술, 이걸 예. 이제 엔티에이징 항노화 의료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요. 이런 의료 산업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혁신 기업을 만들어서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면
애플보다도 더 큰 기업 가치, 그리고 엄청난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아마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떤 산업을 여기에 안착시키고 접촉을 시켜야 결국 우리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성장의 솥단지 산업이 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을 제가 아주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아주 관심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네. 교통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부산은 우선 교통 문제 저도 참 그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지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긴 지형으로 이렇게 예, 늘어져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지하화 교통로를 어떻게 더 좀 만들어내느냐. 지하화. 예.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장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이를테면 황령산,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황령산에 지금 터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 아침 교통난에는 저 터널이 아주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제2의 소위 말하는 황령산 터널도 개통을 해서 제2터널. 예. 그래서 교통난을 해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서울의 GTX, 그 다음에 또 이 지하철 노선을 좀 더 확장하고 예. 거미줄 모양으로 촘촘히 짜서 예. 부산 전역의 시민들이 조금 더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 그리고 또 교량, 터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잘 설계해서 도시 기반 교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제가 꼭 하나 기자님께 덧붙여 예. 말씀드릴 게 이 모든 것이 예.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돈 있으면 그래서 가죠. 제가 계속 경제 성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해야 나라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경제가 처져 있고 경제가 활력을 잃고 국가 수입이 없는데 예. 어떻게 이런 일들을 실천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부산 진구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우리 있거든요. 부산시가 재정 자립도가 옛날에는 이 서면 상권이 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좀 부산에서 나은 편이었는데 예. 지금은 완전히 이게 죽어가지고 몇 프로죠? 19%.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없으면 스스로 호흡하고 지탱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재정. 그렇죠. 근데 심각하네. 심각합니다. 근데 이 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뭐겠습니까?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산업 구조가 있어야 여기에 기업들이 안착을 해서 세금 내고 등등 해야 재정 자립도가 늘어가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업이나 요식업이 대부분을 네, 차지하다 네. 보니까 고부가 가치 산업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다들 떠나니까 네. 뭐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게 뭐 우리가 좀 이게 비하하는 발언이 될까 봐서 좀 조심스러운데 노인과 바다라는 말을 누가 인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만큼 이 부산에는 이제 바다와 노인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심각한 현상이거든요. 네. 그럼 고부가 가치 산업을 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상의 대전환. 옛날에 우리 부산은 옛날에 뭐 성창, 동명목재, 예. 그다음에 국제화학 등등의 제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부산이 활력이 있었죠. 일자리 찾아먹었으니까요. 그 당시 시대에 맞는 예. 제조업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조업이 이제 하나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소비 도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참 발 우스갯소리지만은 참 슬픈 지적이죠. 아, 노인과 슬퍼. 바다라고 하는 부산의 현상을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역발상을 해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부산을 그것을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부산을 대한민국의 실버 수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실버 수도로요. 실버 수도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철도 기지창 7만 평이 앞으로 이제 예. 제가 국회의원 초선 때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해서 이전 운동을 벌렸고요. 초기에 이 이전 용역 예산을 제가 가져오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전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세계적인 항로와 의료 특구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저 24만 제곱. 예. 여기에. 여기에. 부산을 가면 그런 것들을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또 노화된 현상조차도 다시 젊은 기능으로 좀 돌리는 네. 그런 의료의 메카가 이곳에 만약에 중심을 잡는다면
그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산으로 몰려들어요. 그런데 제 발상은 뭐냐면 고령화 인구가 많으니 낙담하고 있어서는 함치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게 우리 환경이라면 노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첨단 산업을 이곳 부산에다가 유치를 해서 전 세계의 부유한 대한민국의 부유한 노인 인구들이 그런 항노화 의료의 수혜를 들기 위해서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돈 쓰는 도시, 소비하는 도시, 3차 서비스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버리면 예. 여기에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재정, 엄청난 세금 그리고 경제가 예. 엄청 돌아가고요. 이 말씀만 듣고 이게 정말 실현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뭐 두바이나 카타르 도하 뭐 이런 데 못지않을 만큼의 부자 도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일단 당선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부산 친구에는 좀 또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비 후보들이 뭐 여기 보면은 뭐 저기 황규필 후보도 계시고 또 뭐 김유진 후보도 계시는 걸로 예비 후보도 계시는 걸로 알고 또 뭐 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현역 의원이 계시고 현역 이현승 의원도 계시고 여러 이제 쟁쟁한 후보들이 많은데 다음 그 후보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한테만.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부산 진구 주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진구 주민 여러분, 정말 국회의원은 나라의 중요한 일꾼입니다. 이 일꾼은 나하고의 친소관계, 나하고의 무슨 사적인 인연 이런 것 때문에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부산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역량과 꿈, 철학, 비전 그리고 곁들여서 그런 행동력, 추진력 이런 것들을 누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판단을 좀 냉철히 하셔서 우리 지역의 일꾼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저 이종혁은 오늘 이 대담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로지 나라 발전과 그 나라 발전의 근간이 되는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일구어서 국민이 우리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 때 많이 쓰던 말입니다만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사시게끔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오로지 골몰아하며 일을 해온 그런 정치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번에는 저 이종혁이가 못다한 일 18대 국회 때에 그렸던 그 설계 디자인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을 꼭 마무리 짓고 그 일을 성공리 해낼 수 있도록 한번 저 이종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실 것을 머리 숙여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팬앤영남TV는 어떠한 후보, 모든 후보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팬앤영남TV에 출연을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종혁 예비 후보와 이렇게 대담을 가져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